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쉬고 돌아왔더니 바로 또 시장이 급락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미국 시장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또 반등을 성공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3대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크게 좀 하락한 것이 좀 아쉬움을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한 가운데요. 에너지와 부동산, 유틸리티의 상승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또 오늘 1.5% 수준까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인 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너지 주식을 끌어올렸지만 전체적인 시장과는 약간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물론 한쪽에서는 전체적인 전 세계에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역할도 분명히 에너지가 유가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유가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주요 종목은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오늘 2.5%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1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고점 대비로 보면 14% 정도가 빠져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보면 2.85%가 빠졌습니다. 연속 하락으로 보면 6일이거든요. 네. 6일 연속 하락이 또 아마존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때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2019년 8월에 8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좀 최고 기록을 이뤄가고 있고요. 알파벳도 2.1%가 떨어지면서 오늘 대부분의 여하튼 빅테크 주식이라 할 것 없이 뭐 넷플릭스도 오늘 빠졌으니까요. 네네. 전부 다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빅테크에서 말씀 안 해주신 한 기업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오늘 크게 밀려내리면서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은 지금도 아마 보시면 뭐 페이스북 이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데 네네. 아마 지금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왓츠앱 세 개 서비스가 지금 현재도 지금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앱이 들어가더라도 저도 지금 잠시 전에 확인해봤는데 왜 들어왔는데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거나 네. 뭐 이런 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가 다운되는 경우에는 다운 것은 2008년 이후 최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자 수가 한 8천만 명 시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용자 수가 30만 명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시간째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거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더 큰 이슈, 지금 9월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하나의 보도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내부자인적 고발이라고 하면서 결국 10대들한테 상당히 인스타그램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걸 숨기고 왔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바로 이분이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C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우리나라 보면 시사 고발 이런 프로 같은 건데 일요일 날 네. 하는 건데 거기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도 반발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를 보면 금융위원회죠 감독원에 SEC에 오늘 지난번에 제소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에 좀 큰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부 고발의 경우에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그 콘텐츠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정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공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우선했다라고 하면서 내부 고발이 나왔었고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접속 장애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겨박제로 페이스북이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재가 나오게 된 페이스북에 대해서 월가도 좀 부정적으로 시각이 변했을까요? 어떨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내부 고발의 사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셧다운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2주 전에부터 나왔던 건데요. 주가 한번 크게 떨어졌던 거가 애플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소위 쿠키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정보를 취합할 수 없고 어떤 광고주의나 입장에서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악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짐 크레이머 변호되면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이런 악재를 캐쳐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약간 경고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구글로 가면 되고 유튜브로 가면 되고 페이스북보다는 네, 뭐 구글을 스냅으로 가도 되고 핀터레스트로 가도 되고 틱톡으로 가도 되고 대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비중 축소 쪽으로 의견을 기울이고 뭐 아직 바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투자 의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전략 이런 사람들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 9월 30일 날 로얄 벙크 오브 캐나다는 여전히 425달러 매수한 적도 있겠고요. 네. 제퍼리스는 425에서 440을 올렸고요. 9월 13일 날 골드만삭스는 매수 의견 455를 제시했지만 최근에 이번에 CBS 그런 뉴스 그리고 네. 그런 보도 그리고 오늘의 뉴스에 따르는 아직까지 투자 의견이 바뀐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뒤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까지 짚어봤고요. 10월 장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말부터 이런 뭐 주가의 하락세는 좀 나타났었는데 10월 첫 거래일은 크게 또 반등을 했다가 두 번째 거래일은 또 크게 하락했다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요. 10월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뭐 두세 분의 의견을 한번 우리 취합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롤드그룹의 대표 수석 투자 전략가죠. 짐 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크게 지금 큰 또 변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제 뭐 섹터 로테이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재편 이런 것들 쉽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분위기. 우리나라 아직 진행형이지만 우리나라도 그 위중증 환자라 그러나요? 이런 건 우리나라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의 시각에 보면 코로나19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별로 뉴스가 안 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머크의 어떤 소위 새로운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결국은 리오프닝 주식에 대한 서로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게 소위 리오프닝 시즌 2란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년 1월, 2월, 3월, 4월까지의 그런 반등기. 그 시기가 어찌 보면 금리 상승기였고요. 또 하나가 뭐 우리나라 말로도 보면 보복 소비, 펜트업 디맨드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아쉽지만 그 당시에 기술주나 빅테크가 쉬었던 시기거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쉬었던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시즌2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황을 보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소형주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가 부진한 것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이슈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금 인상 등의 불안 요인이 지금 시장의 핵심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의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1번에 있는 것이 공급망 이슈입니다. 공급망 이슈는 우리를 이제 잠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들어봤던 것은 반도체 부족 아닙니까? 칩 부족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도대체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게 바로 중국의 전력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찌되었건 중국과 호주와의 정치적 이슈로 석탄을 수입을 금지한다 얘기 때문에 했다라고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데요. 네네. 그런 것이 저희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전기가 많이 다운됐었지만 네네. 지금 보통 30대, 40대 그 이하에서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거대 도시에서 신호등이 멈춰갖고 이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 이슈죠.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전기난이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국가 조그만 국가에 나오면 민주주의가 안 되겠지만 중국이라는 게 전 세계의 어떤 공장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뭐 애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테슬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제조업체, 중국에도 수많은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급망 이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 쇼핑 시즌에 물건도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
영국에서는 휘발유가 부족하고 네네. 휘발유를 못 사갖고 이런 것들이 모르겠으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네네. 오일 쇼크 때 그런 걸 기억이 하는데 네.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그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오늘 오펜하이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세금 이슈, 세금의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연말에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지난 그 12월 3일까지인가로 이제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을 네. 밀어놨지 밀어놨죠.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셧다운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맞물려 있는 것이 인프라 투자, 네. 그리고다 세금, 내년도 예산, 그리고 미국 재건 이슈 한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엔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차익 실현 그동안 뭐 수익이 난 것을 약간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차익을 실현하자는 심리. 그리고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섹터별 로테이션과 리밸런싱이 함께 진행되는 시각이 이어지면서 지금 뭐랄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네네. 그런 표현이 적절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시장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맞물리면서 리오프닝 주식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시장의 어려움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 경고라는 사람은 많은 우리 또 투자자들은 싫어하지만 네네. 모건스탠리는 마이클 윌슨이거든요. 마이클 윌슨은 약간 또 지금 업이 됐죠. 이런 회사 자기네 네네. 시간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저가 매수는 틀렸다. 저가 매수를 나가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얘기는 오늘 딱 직접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방어적 자세를 지속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5일선이 다시 이탈된가 51선이 다시 그 하향하면서 지금 주시장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이 하면서 중국도 어렵고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성장보다는 가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멋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벨 전략 이런 얘기를 네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마이클 윌슨이. 한쪽에서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금융지 같은 걸 좀 비중을 확대하는 반면에 임의소비재나 기술주, 특히 반도체 같은 걸 축소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이 마이클 윌슨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석 투자 전략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프로 투자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제 이항영 위원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번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매매를 쫓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본질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꾸준히 많이 올라간 것이죠. 7개월 만에 지금 9월 달에 한번 쉬었지 않습니까? 네네. 10월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0월 달도 10월 초반에는 좋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10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결국 지나고 보면 결국 9월도 안 좋았고 10월은 이익보다는 약간 손해나는 정도라는 정도. 그리고 이익이 나더라도 크지 않은 평균은 뭐 한 0.4% 플러스 났지만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 되겠고요. 그것도 보면 10월도 초반에 좀 약하고 중반에 쉬었다가 하순에 좀 약하면서 그래서 결국 할로윈 데이 때 주식을 사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지나고 나서는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6개월은 가장 좋았던 6개월도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좀 분산 투자로 이겨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타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가장 강했던 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머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머크가 급등하면서 모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 알에 1인분에 한 명 환자 치료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좀 $700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비싸더라도 일단은 치료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아직 최종 승인 난 건 아니지만 이머전시,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머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급등하면서 반면에 모더나 같은 어떤 백신에 관련해서는 이제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머크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2% 이상 상승하면서 반면에 모더나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공주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등락이 있었지만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요.
북미의 항공주의 전체적인 투자기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재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저희가 월거지에서 한번 지난주에 저희가 업로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어떤 여행주에 대해서 관심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이제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의 어떤 에너지 관련 주가 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드나 GM 이런 것들을 자동차 주식이 되겠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가 금년에 $15를 찍고 훅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3, $14 수준 다시 좀 올라가면서 좀 $15 다시 뭐 찍으려는 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거죠. 3분기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3분기 한 25%, 30%씩 포드, GM 두 개 다 매출이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공급망 이슈인데 7월보다는 8월, 그리고 8월보다는 9월이 조금씩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도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7, 8월에는 30%가 넘었는데 9월에는 마이너스가 17.7%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하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GM은 오늘 1.6%가 올라갔는데 이게 올 봄에 엑선모빌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엔진원이라는 넘버원이라는 곳이 들어가서 이슈가 됐었는데 바로 같은 곳에서 GM도 들어가면서 전기차에 투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멘트하면서 앞으로 투자를 잘해보자 얘기한 것이 오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테슬라가 이제 좋은 판매 실적을 내놨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주가는 이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14% 수준까지 회복했는데요. 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한 3, 4개월 정도 보면은요. S&P 500이 보다 상당히 지금 테슬라가 선방을 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월 가격이 여전히 극가격이고 평균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아래인 $612지만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테슬라를 이미 갖고 계셨고 고생하시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냥 팔고 나서 후회할 것보다는 그냥 더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일을 이항의 월가이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이항영 위원이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이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